경기도 화성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2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실종자 1명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늦은 밤까지 수색 작업을 벌인 소방당국은 오늘 이른 시간부터 다시 집중 수색을 진행 중입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 반에는 합동감식도 예정돼 있는데요. 오늘 관련한 내용 함원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저희가 너무나 큰 피해여서 많은 분들이 놀라셨던 사고였습니다. 화재로 22명이 사망했고 아직 실종자 1명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밤사이도 수색이 이뤄졌었는데 조금 전 구조견 2마리가 투입이 돼서 수색이 재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는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날이 밝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그 2차적인 어떤 그 폭발이라든가 이런 위험성이 지금 상존을 하고 있지만 상당히 이제 배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난번 어제보다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투입이 돼서 아마 면밀하게 입체적으로 좀 그 수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오전 중에 발견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화재 초반에 건물 붕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수색을 하기에 안전한 상황입니까? 네, 그 기본적인 그 구조가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긴 한데요. 다만 이제 제가 이제 영상으로 봤을 때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이 천정 지붕 쪽은 이런 슬라브 구조가 아니에요. 지금 보면 그 어떤 샌드위치 패널 중심으로 해서 징크라든가 이런 그 지붕으로 덮여져 있는 이런 구조기 때문에 샌드위치 패널이라고 하는 건 어떤 구조인가요? 샌드위치 패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그 안에 이제 단열재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단열재를 중심으로 이제 얇은 판재, 강재를 덮어서 말 그대로 이제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설 자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화재 사고에서도 나타났지만 연소 확대가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요. 또 연소 확대가 일어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구조적인 어떤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결국 이제 무너진다거나 붕괴되는 이런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는 해당 건물 그 상부 구조 이 천정이 지금 샌드위치 패널로 이루어진 이런 형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추가적인 붕괴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화재의 원인이 됐던 리튬 배터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고온에 노출되면 유해가스가 나온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이에 대한 2차 피해, 인근 주민에 대한 피해 우려는 없습니까? 네, 지금 상당 부분 진압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지금 1차적으로 이제 어제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연기 발생, 그리고 이제 이 연기 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불화수소라든가 아니면 포스겐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소에 의해서 나오는 그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대기 중에 이제 확산을 하게 되고요. 여러 가지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과거에 이제 그 불화수소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과거의 그 사고 사례는 불화수소가 순도가 굉장히 높은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누출되고 굉장히 광범위한 범위에서 소위 말하는 허용 농도를 넘는 이런 치사 농도를 갖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연소에 대한 부산물로서 발생하는 이런 연소 가스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모두 다 이제 확산이 돼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 상당히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 리튬 전지가 원래 좀 화재에 취약한 소재인가요? 리튬이라고 하는 그 물질 자체가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대표적인 금수성 물질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반응해서 수소가 발생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금속인데요. 지금 이제 여기 1차 전지에는 리튬이 굉장히 많은 양이 포함이 돼서 사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해당 전지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적은 양의 리튬이 포함이 되지만 지금 이제 35,000개 이상이 야적이 돼 있는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게 이제 35,000개를 곱해야 되는 양인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어떤 형태로 나타나지 않았나 보여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이제 그 수소가 발생이 되면 이 수소가
소위 말하는 가연성 혼합기를 형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꼭 알아주셔야 될 것이 연소라고, 그러니까 불이 난다라는 거는 무조건 기체로 바꿔야 줘야 됩니다. 물질이 액체도 기체가 돼야 되는 거고, 고체도 지금 이제 리튬 같은 부분들도 수소가스라고 하는 기체로 변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변화가 굉장히 쉽게 이루어지는 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특별히 위험한 물질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초기에 이제 이런 가연성 그 기체 수소가 급격하게 발생을 하고, 그리고 아주 조그만 어떤 그 점화원만 갖고도 실제로 폭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런 그 피해 양태가 쉽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리튬이 앞서 말씀하셨듯이 물과 닿았을 때 화학 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방당국에서는 당초 원래 다른 것들을 준비했다가 극소량의 리튬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나서 그대로 이제 물로 진화를 하는 작업을 했는데, 네네. 일반적인 어떤 리튬이 좀 많이 있는 소재라면 어떻게 좀 작업을 하는 게 올바른 네네. 방법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선행에서 말씀드린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금수성 물질이다, 네. 물과 반응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수소가스라든가 이런 걸 발생을 안 시키는 부분에서 물의 사용을 제한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소방대가 적절하게 행동을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미 이제 반응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위 말하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서 네. 폭발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사용할 수 있는 이 물이라고 하는 약재, 결국 이제 냉각 작용이 굉장히 큰 이런 성질의 약재인데요. 물을 대표적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완제품 형태였고, 실제로 이게 뭐 파우더 형태, 즉 금속 상태의 리튬으로 바로 물을 뿌리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뭐 물을 뿌리는 이런 행동 자체는 굉장히 적절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사실 이 리튬 전지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기 예. 때문에 더 조금 많은 분들이 우려를 표하는 네. 상황인데, 이 리튬이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로 좀 분류가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쨌든 리튬 자체는 굉장히 그 물은 금속이거든요. 근데 이 물은 금속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주의사항이 있는 뿐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일반인들이 뭐 취급하거나 뭐 관리하거나 이런 가능성이 이제 거의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반인들이 접하는 것은 지금 뭐 동제원 형태의 리튬 전지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고가 발생한 이제 군수용으로 좀 용량이 큰 이런 그 완제품 네.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일반 화학품으로서 관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네. 일단 잠시 후에 10시 반부터 현장 합동 감식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 어떤 부분에 좀 집중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까요? 네, 지금 뭐 1차적인 발화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기는 좀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리튬 뭐 1차 전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발화 메커니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과거 2016년부터 두 번의 이런 이제 관련 사고들이 발생을 했는데, 이제 해당 경우에서 지금 제 기억에 지금 뭐 22분이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사망자가 발생을 하지는 않았던 걸로 이렇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화재라는 부분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원인 모를 원인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발생을 하고 나서 적절한 대처, 적어도 이제 사람이 사망하지 않는 조건에 여러 가지 그 대응이 필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현장에서 충분히 시스템화되지 않고 매뉴얼화되지 않고 아직도 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이런 현실이 계속해서 좀 이런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있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 감식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교수님께서 봤을 때는 지금 이 화재 당시의 영상이라든가 뭐 폭발음이 들렸다, 공장 2층에서 불이 시작됐다라는 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화재 원인을 어떤 거라고 좀 추정을 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그 완제품 1차 전지에서 발화가 시작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네. 어쨌든 그 알려진 발화 메커니즘은 결국은
양극재랑 음극재 사이에 분리막이라든가 특히 이제 외부의 열 충격이 왔을 때 결국은 이 열 충격에 의해서 임계점 이상 도달되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어떻게 보면 지금의 리튬 이 배터리가 고성능이 돼가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이 배터리 안에 결국 순간적으로 에너지로 전환이 돼서 이게 이제 화재 폭발이 되는 거고요. 네. 원래의 의미는 아주 서서히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메커니즘이 서서히 발생되지 않고 굉장히 순발적으로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 뭐 전해액이라든가 그리고 분리막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차제에 좀 더 안전한 시스템으로 좀 전환이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CCTV 그리고 이제 목격자 현장의 증언을 들여다봤을 때 리튬 전지에서 발화가 확인된 뒤 불과 15초 만에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다라고 합니다. 물론 1차적으로 불을 끄려는 노력이 시도가 있었겠습니다만 바로 대피했으면 좋았을 텐데 막다른 곳으로 가서 피해 커졌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네. 어떤 점이 좀 문제였다고 보세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해당 평명도 마찬가지고요. 기본적인 컨셉은 양방향 피난이라는 게 가능한 구조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당 건물도 제가 알기로는 양방향, 그러니까 한쪽이 지금 화재가 비상구가 두 군데여야 그렇죠. 된다는 이제 말씀이세요? 그 계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비상구라고 하는 이 동선이 양쪽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양방향 피난이 가능한 구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지금 해당 건물도 이렇게 양쪽으로 출구가 있는 계단이 있는 이런 평면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화재 발생 위치가 당초 알려진 것에 의하면 한쪽에 그 출입구, 한쪽 동선 있는 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아마 해당 동선으로 이제 탈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 반대 방향에 의한 어떤 동선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뭐 일용직 근로자분들이었을 거고요. 아까 그 방송 보니까 특히 또 여성분들이 많은 네. 사업장이었다라는 네. 16분이었다고 네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그 안에 있는 이런 그 인적 특성들 이런 것들도 상당 부분 피해를 키우는데 좀 좌우하지 않았나. 아무래도 이제 성인 남성들보다는 여성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좀 여러 가지 그 피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취약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적어도 또 다른 동선에 대한 출구가 어디 있는지 해당 근로자분들이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게다가 또 일용직 근로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더 숙지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공장이 지난달 17일에 안전 점검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특이점이 없다라고 결론이 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이번 사고를 좀 피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지금 이제 그 뭐 안전 점검을 받았다라는 아마 그 프로세스가 네. 대부분 이제 이런 그 리튬 원재료라든가 그리고 이제 공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관리라든가 리스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결국은 이제 완제품으로서 출하를 앞둔 조립된 완제품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 관리라든가 지침이라든가 현행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나리오상 상당 부분 이제 간과가 됐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어떤 것에 대처를 하려면 결국은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인식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인식부터 하게 된다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들이 생성이 될 텐데 지금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완제품 그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리라고 하는 이러한 상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간과됐고요. 지금 점검도 네. 해당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빠져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정기 안전 점검을 받았을 때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피해를 당한 분의 대부분이 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장에서 여러 번 오랫동안 일을 한 분들이 아니라 네네.
특정한 어떤 시점에 일을 하시게 됐고 공장 내부에 대한 구조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했던 것이죠. 그래서 네, 이런 유사시에 어떻게 대피해야 될지 요령들이 좀 잘 숙지가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위험한 이런 현장은 이미 외국인 근로자분들로 채워져 있는 게 현실이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 내국인만큼의 여러 가지 안전관리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은 조금 차제에 한번 잘 좀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겠고요. 지금 해당 경우에도 지금 사망하신 분들의 위치를 살펴보면 거꾸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전혀 그런 거에 대한 인지라든가 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잠시 후 오전 10시 반에 합동 감식이 예정돼 있으니 말씀해 주신 내용들 철저히 좀 조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은구 을지대 안전공학 전공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